맞아. 정관쌤이 추측해 주셨어. 나 뭐 펴야 되지? 대를 펴야 되지. 김정아 정신 차려. 되겠네. 우리가 따가닥따가닥 소리 내는 거. 잠깐만. 여튼 방방적 공부대 왜 자꾸 방방적 지랄이야. 목소리가 큰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유진아. 물진 않을 거야, 알겠지? 예. 아직 사람을 물지는 않았어요. 예. 유진 여기 교실 아는 얼굴이 아무도 없지? 여기 독고다이파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 남정네 세분 쪼르르 앉았잖아요. 얘는 요즘 앉은 게 아니라 제가 앉혀있어요. 다시. 얘네끼리도 몰라요. 지들끼리 하나도 아니야? 모르지 니네끼리. 알아? 이렇게? 둘은 알아 그래? 그래? 둘은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 때 그건 내가 모르는 얘기잖아. 나한테 말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얼탱뭐 이래? 얘랑 친구 없다. 얘랑 친구 좀 되겠다. 그래? 미안해. 그럼 둘이 아는 척 아니잖아. 얘 뭐라 했다고? 친하진 않아서. 아니 마주치면 인사는 해? 얘는 좀 이상해요? 예. 쟤는 무서워. 예. 되셨어요? 예, 다행이에요. 자, 11번부터 다시 짚어야 할 포인트가 빠르게 짚어볼게요. 앞부분 1번부터 10번 내용이 궁금하잖아, 유나. 다행히 지난 시간에 결석한 새끼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집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왜? 해볼까? 자, 그럼 11번에 설명하려는 포인트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렇지. 일단 모양은 죽겠다. 그럼 나도 그거니까 한번 넘어가면 되지. 빨리빨리 얘기 안 해? whenever 맞아요. whenever는 뭔데? 뭐야? 꿀먹은 뭐가리? 관계 부사. 이게 일반적인 관계 부사였구나? 그건 아니고. 이거 뭐였지? 복합관계 부사죠. 자, 복합관계 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when 플러스 ever 하고 또 뭐 있었어? forever. 관계 부사! however. 그래서 얘에다가 ever 붙여야 되는 이 겹치니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다가 ever 붙여주시면 되겠죠. y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부사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뒤에 구조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완전. 다시 우리 헷갈리는 놈이 한 놈이 나랑 눈을 딱 마주쳐버렸어요. 다시 부사에서 시작됐어. 그러면 뒤에 있어야 될 부사에 어떤 해박을 넣었다는 거잖아. 부사는 문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부사가 빠지는 건 큰일이다 아니다? 큰일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부사가 빠졌다고 해도 뒤는 완전 구조라고 이야기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를 가지고 다니실 것이다. 그러면 이 완전 구조가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해 뒤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however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however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아는 however는 뭐야? however 하지만 에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거나 주어가 나오고 콤마 찍고 however 문장 속에 끼어들어가서 콤마 찍고 그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문장 꼬리에 달려있거나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however는 얘가 뭘 이끈다고? 주어 동사를 이끈다고. 그래서 얘네랑 다른 친구로서 뭐가 있냐? however이 나오게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뒤에 완전 구조가 나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자, 얘네들은 무슨 절과 무슨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다 부사절이야? 예, 난 품사를 따지는 건 무조건 부사절이야, 그쵸? 근데 그 말하고자 했던 건 부사절 같은 품사를 뜻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when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시간 정보 알려주지. 그 다음에 where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는 각각 시간절이나 장소절로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양보절로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however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누구밖에 안 돼요? 양보절로만 취급이 가능하다. 왜? 잘 적어보세요. 예. 양보절로만 취급이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양보절이었을 때는 저 however이라는 단어를 하나, 둘, 세 단어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예? 이제 밀당 하시는 거죠? 일단 약간 알려주니까 말까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약간 당황스럽네요. 틀려도 괜찮을까 빨리? 인노웨이 들렸지로. 하하. 노? 노? ever. matter how. 네, 맞지? no matter how 혹은 no matter whenever에서 시작했으면 no matter when, wherever에서 시작했으면 no matter where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블라블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 however는 마치 의문사처럼 how는 원래 누구를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었지? how가 끌고 다닐 수 있는 품사 형용사. 형용사 혹은 부사. 부사를 보면 다녔죠. How old, how long, how far, how man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다녔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뀌었었죠. 이 재밌는 점은 이 however 뒤에 뭘 들어볼 수 있다? 형용사 부사를 수식으로 해서 원래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형용사가 앞으로 끌려나갔을 수 있다. 이게 고등학교 어법 문제 포인트, 아니 어법이 아니라 영작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됐니? 절대로 고등학교 수능에서 나올 일은 없고요. 니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신에서 점수 깎아먹기용으로 나올 것이다. 장난칠 때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내가 능률김을 쓰는 학교다. 2학년에서 능률김 교과서를 쓴다. 나올 확률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국 당첨 파이팅. 진짜요? 예,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됐어? 약간 학교별로 경향은 좀 달라요. 되게 치사하고 약간 찌질한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좀 수능 경향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내가 말했지 지난 시간에도 매번 모든 선생님들이랑 한 학교에 고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이게 특정 연수를 기수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섞어 선생님들 섞어 이거까지 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어렵게 내던 선생님들이 뭉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어? 들어가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촥 하고 엎어지게 되면 어떡해? 우리 학교 쉬운 학교야 이히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험에 뭐야? 가 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해처부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난이도 조정이 이제 터질 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터진 학교 대우하고 제대로 터졌어요. 1, 2학년 통틀어 다 터졌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죠?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예비고일 지금은 너무 초반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니네가 고등 쪽으로 시선도 갖고 어느 정도 실력이 나왔다 싶으시면 그때는 선생님이 일진한 고등학교들 기출문제들 관련돼서 시간제 놓고 한번 풀릴 수 있도록 던져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나왔구나. 내 영작 실력이 여기까지 크지 않는다면 나는 조지겠구나 라는 것 정도로 한번 파악해볼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풀어질 것 같을 때 한번 던져드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그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치웠다.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쓰였다? 가주와 진저용법이죠. 그럼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은 이 뜻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be that 이거 대 또다시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그치?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이쪽에 둘 중에 뭘 먼저 말하는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만약에 가주어였고 얘가 만약에 진주어래요? 그럼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완전 구조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 사이에는 90%가 넘는 확률로 누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이때다 이라는 모양으로 생겨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또 무엇으로 쓰인 것이다? 강조용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it be that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다시 강조해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누구랑 누구를 강조할 수 있지? 명사를 강조하거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원문장에서 명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해주거나 원문에 있어야 할 부사를 끄집어내서 강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원문에 있어야 할 명사를 끄집어낼 때 원래 있던 명사가 자리에서 이탈할 때 그럼 뒤에 구조 무슨 구조? 불완전 구조겠죠. 자, 원래 있던 부사가 지자리 이탈할 때 완전 구조. 그래서 품사를 물으면 쌤이 하는 설명이 매번 새롭고 매번 지랄 같고 매번 힘들게 들릴 거예요. 품사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명사였다는 원래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였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 부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사만 강조할 수 있지? 강조는 알아야 되는데 이 누구일들? 어떤 정보? 지금 원영이도 잘하고 있죠? 세창쌤이 물어보는데 원영아? 빨리 말하네. 누구 어떤 정보? 제일 만만해. 생각보다 얘들아 문법을 처음에 한 바퀴 돌릴 때야 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다 세 바퀴 보이는 거지. 두 바퀴 돌리고 세 번째까지 돌리다 보면 영어가 유독 좋아하는 애들의 특징들이 많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부사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총애하는 부사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부사. 어떤 정보를 가진 부사? 예? 이유? 시간이죠. 하나 더. 보통 시간과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어법으로 치게 되면 이 놈은 갑자기 모양을 위치나 후 따위로 모양을 바꿔서 쓰게 될 거고요. 부사를 강조하면 그에 맞춰서 when이나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규칙도 있죠. 따라서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럼 이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 있지? 얘가 그냥 단순한 수식인지 아닌지 살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시 지칭 대상을 지칭 대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똑바로 받아와서 그거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얘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로 박스를 쳐주기 위해 나온 건지를 용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내 얼굴을 보면서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고 공부를 보면서 내 얼굴을 그 다음에 자타동사 잡는 거 아마 해창쌤이랑 했던 친구들 되게 많이 잡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원래 stop이라든지 start라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원래 기본 특성은 자동차. 내가 드디어 시작했어! 자동차. 자 그럼 질문, 기본 질문부터 할게요. 아니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본 질문부터 할게요. 짠이 자동차랑 타동사 차이. 괜찮아. 그냥 빨리 패스해 패스. 그렇지. 시간을 빨리빨리 단축시키는 게 낫지 않겠지? 찐이 자동차 타동사.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동차랑 타동사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는 건데 그럼 자동차가 무엇이다? 그렇지. 얘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타동사는?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 잡혀있네요.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예고 타동사는 얘다. 제 목적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뭘 붙여주지? 무엇을 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잘 떠오르시면 기본적으로 타동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사라고 보편적으로 가장 만만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셨습니까? 예외 사항들은 알아서 지문에 나와 있는 예외 사항들은 그때그때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즉 늘려를 놓지 않고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같은 동사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마 시험 문제로는 그렇게 안 나오실 텐데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미리 한 번만 짚고 나가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원래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원래 대부분의 동사는. 그럼 여기에서 얘가 그냥 stop을 쓰고 그냥 start를 썼다는 건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에 대한 걸 명시를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 행동이 뭐가 됐든지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뭐가 됐든지 상관없고 일단 출발한 후에는 멈추지 마라. 뭐가 됐든 시작했으면 끝내지 마라. 끝장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먹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라. 똥을 싸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라. 이게 특정 구체화된 행동을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치? 특정 구체화된 행동을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일단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 라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일종의 자동사처럼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를 잘 확인을 하셔라. 고등학교 가셔서. 아시겠죠? 근데 무조건 잘 안 잡으실 거예요 저거는. 알겠지? 다음 12번 문장에서 설명할 만한 거 뭐 있어? 그렇지. 명령문 일단 잡아볼 수 있겠네요. 명령문 쉬우니까 말로만 할게요. 명령문 누구로 시작했지? 동사 원형어로 시작했고 앞에 누가 생략? 주어인 유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명령문에서 사실 저런 문제에서 함정은 안 나오고 명령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건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다 배웠을 거야. 그치? 3, 4학년에. 근데 재밌는 점은 앞에 누가 생략이다? 유가 생략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 yourself를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를 x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 함께 결합돼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더라. 되셨습니까? 됐어? 제기용법이 뭐지? 나를 구경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내가 뭐 말을 알 거야. 아까 내가 짱이짱이한테 뭐라 그랬어? 모르겠으면 빨리 뭐라고? 그래 빨리 해줘야지. 그냥 나는 저거 보고 있으면 약간 내가 뭘 해야 될지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치? 그러면 원영, 영영이 제기용법? 정말 쉬운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나 못하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겠죠. 들으면 솔직히 몰라. 여기서 들으면 모르는 거 없어요. 들으면 다 알. 왜? 미니미니 몰랐어? 몰라서 갑자기 들으면 다 알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미니미니. 그리고 나를 쳐다봐. 내가 모르겠어요? 알고니까 다 알잖아. 근데 혹시 한번 까먹은 사람들 있으면 다시 한번 그냥 되새기시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데요? 그 새끼 이름이 강조용법이 돼야 되겠지 왜 제기용법이 돼야 되냐 이놈아. 이해했어? 이게 제기용법은 네라는 용법이었군요. 맞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네요. 잘하셨어요. 제기용법 전체가 뭐라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등장이다 그 문장 안에서의 두 번째 등장이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급. 자, 이건 이제 중학교식 설명이고 고등학교로 가시게 된다면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할 경우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말이 어려워지죠.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대부분 문장의 본동사의 입장에서 보면 동작의 주체를 뭐라고 불러요? 주어라고 부를 거고요. 동작의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기 때는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하면 제기대명사를 써 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애기반 탈출했잖아요. 예비고일반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나 다른 데서 장난질 칠 때 낼 수 있는 걸로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준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준동사랑 활용이 되었을 때 준동사 동작의 주체는 보통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었어요. 준동사의 동작의 주체는 뭐예요? 그럼 자, 다시 좀 더 원론적인 질문. 짠이 준동사가 뭐예요? 너무 당당하게 소리 들으라고 잠깐 분석 들어봤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소연아, 준동사. 동사의 미초물 형사급 그러니까 뭐 있냐고 예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예, 거기까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준동사는 그 세 가지를 묶은 걸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동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형태를 바꿨다니 더 이상 동사를 취급 안 했다.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 놓은 게 준동사예요.
생각보다 쉽지. 그러니까 용어 정리해놔야 선생님 막 뱉을 거라서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유진이 괜찮니?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말이 빨라서 그런 거니 사람이 무섭게 생겨서 그런 거니 내가 너무 산만해서 그런 거니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니 뭐가 문제인 것이니 사람이 무섭게 생겨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야. 그것만 아니면 됐지 그치? 용어는 다른 학원에 있었든 아니면 선생님 반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선생님 반에 있었을 때도 용어가 좀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입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우리 예비고일반 첫 반이었잖아 그치? 이번 주 월화가 첫 수업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이라서 어차피 다른 놈들도 저쪽에 그나마 대답 조금 나올 수 있는 놈들은 나랑 중학교 1학년 때 좀 했던 놈들. 그게 약간 아예 처음 보신 분 한 달 반 보신 분,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신 분, 아니 처음 얘는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얘네들도 되게 장담해. 패스! 뭐였지? 그냥 모르는 거 빨리 모른다고 하시고 용어 정도만 빨리빨리 머리에 써서 내가 알고 있던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마 매칭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짠짠이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래? 부분용사, 동명사, 분사. 아이 드디어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짠짠이 내 첫째가 너무 잘하냐 했다. 최원쌤 오늘 짠짠이가 질문했어요. 예. 그거 알아? 최원쌤은 내 대각선지거든요. 예, 교무실 자리 배치로요. 내 옆자리 세척쌤이에요. 자, 이거 준정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기억 안 난 친구들 있으니까 초보정사 있었고 그리고 소윤이도 떠듬떠듬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려가지고 떠듬떠듬이었죠. 나이스 새끼. 동명사. 예지는 지금 심장이 쿵짝쿵짝 해. 언제 나를 시킬 건지 그치? 일부러 안 시켜보고 있어요. 언제 한번 큰 덩어리라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었을 때 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준동사가 됐으면 얘의 동작의 주체는 사실 몇 가지의 형태로 쓰여요? 한 가지, 세 가지. 투부정사처럼 오. 올 오프. 동명사 소유격 아니에요? 목적격이야? 다야. 정말 어제부터 쭉 달려가지고 정말. 절대 엑스칸 간다고 하면 안 돼. 씨 깜짝이야 뭐야 이건 또. 실은 예명하고 있어 잠깐만. 별게 딱 이거야. 자, 나한테 넣었다고 하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풀면서 없으면서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지? 기억나지? 기억이 새록새록 뭐라? 네. 네. 그지? 네. 짠이 둘 차이. 난다고 우리 끄적거려가지고 물어봤어. 기억난다며. 갑자기 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예지. 네. 차이. 동사. 연서. 차이. 감사해요. 앞에 사람의 성품 형용사가 나오면 그 얘기보다 전치가. 전체. 넌 참 친절하구나, 넌 참 영리하구나, 넌 참 어리석구나, 넌 참 멍청하구나, 넌 참 사력있구나, 넌 참 관대하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넌 참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반 형용사가 뿔명사겠지.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일반인이 되는 거겠죠. 이 될 수 있는 이 다양한 모든 모양들이 전부 다 준동사의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각각 준동사가 타동사였을 경우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일치할 경우 제기대명사 쓰셔야 됩니다. 어려워지죠? 이해 못했어요, 현민이 지금? 이해했어요? 다행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부터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I want open 좋아 제일 쉬운 문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 준동사라고 할 수 있는 애 she open 좋아라고 하는 친구겠지. 그럼 여기서 오픈이라는 동작을 누가 할까? 나. 내가 할 거야. 그럼 문장의 주어가 이 동작도 하면서 이 준동사의 동작도 동시에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럴 경우 얘의 또 다른 모양을 다시 발표로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그 문장에 이미 준동사의 동작 대상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또다시 모양을 새로 안 밝혀서 써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 모양을 인위적으로 추가해줄 때의 형태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 동작 이 to op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는 오픈이라고 하는 친구가 준동사로 나온 거였는데 얘가 지금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겠지. 그럼 타동사는 걔 뭐 들고 온 거야? 목적어 들고 왔지. 근데 이 도어라고 하는 거는 원체의 목적어야? 아니었지. 오픈의 목적어였죠. 그래서 오픈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문장 전체의 목적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준동사의 동작 대상이 됩니다. 됐어? 그럼 이 준동사의 동작의 주체는 누가? 이 동작을 할 사람. 동작이 주체라는 건 그 동작을 하는 게 누구냐는 걸 물어본 거야. 이 동작 누가 하는 거랬어 아까? 내가 할 거랬지. 그럼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살펴서 같으면 제기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네. 이해 안 갔어 또? 다시. 자, 오픈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였지. 그럼 얘는 뒤에 뭘 들고 올 수 있어 원래 원칙적으로? 목적어 들고 올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중어가 I can open this ca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 캔을 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던 애지. 근데 얘의 모양을 지금 다르게 바꿨더니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문장 전체의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원래 준동사의 특징은 동사가 가지고 다니던 그 성질들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성미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새끼는 더 이상 동사로 쓰이진 않았지만 원래 지가 하던 짓을 다 할 거야. 그래서 얘가 끌고 왔던 목적어도 끌고 왔고 얘의 동작의 주체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가 너무 짧고 얘랑 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문장이 좀 복잡해지면서 수식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대명사로 받아올 수 있는 지칭하는 명사가 여기저기 흩뿌려지기 시작하시면 이제 이 주 대상이 누구일지를 찾으시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주체가 누구냐? 동작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되셨지? 아마 문제 나중에 어디 있었는데 모아놓은 문제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일단 거기 생각나면 한번 찾아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갔는데 명령문에서 내용이 넘어가면 저렇게까지 제기로 연결돼서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빨리 짚고 갑시다. 왓은 뭐라 그랬지? 왓이 나오면 몇 가지 포인트 생각해야 돼? 두 개 포인트 생각해야 돼. 몇 가지라고 물었으니까 개수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왓은 몇 가지? 두 가지 포인트였어. 다시 왓은 몇 가지? 두 가지였어. 어떤 두 가지? 그 전에 체크해야 되겠죠. 뒤가 불안정한 명사절입니다.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가 중학생 아니야. 니네 이제 중학생 아니라서 와시로 선행사가 있고 없고를 뭐 너희랑 따지기보다 더 핵심으로 나올 것은 얘가 이미 뒤가 불안정한 명사절이니까 명사 앞에 또 다른 명사 올 수 없어 라는 개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더 이상 얘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중학생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른 문법이랑 결합이 됐을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계속 왓이 뭐야? 근데 선행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이제 그 문법 안 나와. 알겠어? 다시 이거 왓은 두 가지 포인트 떠올려달라고 그랬어. 왓은 뭘 떠올려달라고 그랬지? 뒤가 불안정한 명사절이야. 뒤가 어떤 구조고 덩어리를 묶었을 때 뭔지를 기억해야 돼. 다시 왓이 뭐라 그랬죠? 이거를 자꾸 말을 해서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랑 문법을 했을 때 중학생들이 중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잘 크는 이유 중 뭐냐면 따라 말하라고 하면 따라 말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느라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같은 문장을 반복을 시켜도 애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 선생님이 저렇게 강조를 시키는 건 중요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말하라고 할 때 큰 소리로 따라 말해. 지들끼리 그 목소리 크게 경쟁해가면서 계속 말을 한단 말이야. 말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내 뇌에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남는다고. 여기에 기억이 남게 되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억이 더 장기화될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그냥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연상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쌤이 수업을 해서 잘 안 먹히게 될 경우 성장 속도가 더디게 나올 경우 뭐냐면 따라 말하는 것 자체를 일단 거부를 해요. 되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 뭐 알아서 눈으로 대충 몇 번 보면 기억나겠지. 그거 해서 기억났으면 지금 문법 다 정리돼 있어야지. 쌤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니네 입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근데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는 거겠어? 말을 자꾸 안 해봤으니까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냈는 것도 연습이에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치? 다시 한번 왓은 뭐라고? 비가 불완전한 명사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돼. 내 무의식에서도 내가 문장 속에 이렇게 짧게 한 장씩 선생님이 나눠준 거 말고 모의고사 지문을 쭉 보다가 왓이 딱 걸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뾰로롱 쥐가 불완전한 명사들을 이게 그냥 뿅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계속 말을 해보셔야 돼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왓은 뒤가 어디가 불완전하지? 주어. 네, 주어가 없는 거 그러면 꽉 표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으실 때 그렇게 넘어가시고 리뷰가 타동사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것도 잡아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소대시 이런 식으로 대세 생략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붙어있는 소대는 뭐라고 했었죠?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됐지. 그래서 대세를 이렇게 생략해서도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쓰인 건 뭐야? 13번의 대세 누구랑 붙어있어? 부타임이랑 붙어있어요? 서치랑 붙어있는 거예요. 서치랑 붙어있는 거지. 서치는 누구랑 붙어있어? 명사랑 붙어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원래 서치 대시 아니라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은 누구야? 소대시겠지. 근데 소대시 사이에 누가 들어가? 형사. 상사부사가 들어가겠지. 서치 대신 명사. 네, 명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게 명사고. 서치와 혁명 이거 어순 외워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 그냥 중얼거리면서 외우시면 돼요. 서치와 혁명, 서치와 혁명, 서치와 혁명 몇 번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실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고. 그래서 서치는 명사가 있고 수는 형부를 사이에 띄고 오더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뒤에는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완전 구조 나오셔야 되겠죠. 불완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소대 부분 서치대에서 무슨 용법? 우리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더 머무르겠다고 결심했지. 일주일 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결과 이로 인한 결과 얘네가 만약에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결과의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결과용법이에요. 보셨죠? 붙어있는 소댓은 목적. 그래서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지. 떨어진 소댓은 결과라고 해서 목적 결과, 목적 결과, 목적 결과, 목적 결과, 목적 결과, 목적 결과 알아듣게 하시면 기억이 나요 나중에. 왜냐면 니는 이거 안 했니? 나 때는 학교에 이거 했었거든. 과학 시간에. 그게 뭐예요? 오른 나서 못 치겠던 것 같은데 FBI였던 것 같은데 이거 없나? 그 자기장 나올 때 있잖아. 그 코일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너무 오래된 늙은이한테 너무 옛날 지식을 물어보냐? 니네 이걸로 했어요? 나 때는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지문이 선생님들이 그림을 쉽게도 안 시켜줘. 안 시켜주지. 그럼 뭐 하고 있겠어? 시험 시간에 애들이 막 이러면서 이러고 하고 있는단 말이야. 왜냐면 어쨌든 방향을 찾아야 그래서 이게 힘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는 되게 편하게 했구나. 그때는 이거였는데 그럼 더 힘들었어. 여튼 근데 지금도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기억 안 나도 행동은 기억이 나. 대충 뭐 이런 걸 했다. 그 자기장과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나사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힘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관통해서 어떻게 가는 거 그런 걸 했다. 기억이 남잖아. 내가 너무 뭐가 그렇게 안 해주면 뭐라도 액션을 내가 외우면서 이상한 짓을 좀 더 하다가도 기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나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만 돕니? 나만 돕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내가 아마도 얘기를 해줬을 거야. 데일리 지난 시간에 검사할 때. 여기서 언어를 또 다른 줄을 잊으라 안 된다 그랬어. 그쵸? 자, 달력이 나와 있으면 다 또 다른 줄 알고 썼거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달력이 나와 있으면 내내가 일주일을 머무른 거다.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또 다른 한 줄을 더 머무르겠다는 거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을 머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또 다른 한 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뜻이 와닿아 안 와닿아? 안 와닿잖아. 그래서 일주일을 더 머무르겠다라는 의미를 머리에서 그리셔야 돼요. 달력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게 막히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내용일치, 아주 쉬운 내용일치가 나와도 또 다른 한 줄을 도대체 언제 머물겠다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모르겠어? 엄청 모르겠네? 되게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많이 쓰인다. 영작할 때 니네 이거 영작 문제로 나오면 이제 뒤지게 틀려준다. 14번 뭐게? 리틀. 리틀 왜? 부정. 저거 독치. 네, 잘하셨어요. 아니 자습실은 되게 시원하지 않냐? 왜 나는 덥지 근데? 선생님. 예. 내 아까도 썼지. 어. 그거는 뜻이 뭐예요? 똑같아 소대시랑. 그냥 뒤에 명사가 나오네, 형용사부사가 나오네. 어우, 진짜 했어, 헷갈리면 잘했어. 그치? 예. 또 문두 강조예요. 그래서 자, 그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문두가 뭐게? 부정. 그치, 그치. 쟤못 들었다. 네. 문두가 뭐게 선배지? 못 들었다. 뭐지 했어요? 보다 안 돼,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저기 모르는 애 있다. 문장 어, 앞에 그렇지. 문장의 대가리 있잖아. 아 머리 숫자예요. 예. 아, 분명히 제 1학년 때 저렇게 안 가르쳐놨는데? 분명히 진짜 많은 걸 가르쳐놨는데 그때 중간고사도 진짜 개빡세게 집어넣고 분명 그때 진짜 영어를 갈아서 진짜 개빡세게 넣어놨는데 그치? 오늘도 풀감이랑 목이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목이 안 나오기 시작해. 자, 갑시다. 부정어구 먼저 넣으면 넣지. 그럼 부정어구에 뭐가 들어갈 수 부정어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지? 리틀. 레르리. 니들이 리틀에서 제가 깨지는 게 빠를까? 내 리틀이라고 해 빡쳐서 내가 심판을 빼놓으실 게 빠를까? 자, 다시 원래 부정어에 비해서 원래 지금 중부정어라고만 안 했잖아. 나 요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낫도 들어갈 수 있고 네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기본 단어들 말고 그치 이런 것도 원래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중부정어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짠이짠이 중부정어 기억하지? 응, 얘기해주세요. 자존심 회복의 시간. Rarely, hardly, seldom, pass. 여섯, barely, few, little.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올리 다음에 뭐 시간절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하는 애들도 다 나올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자, 이 부정어들이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갑자기 끌려 나갔다? 문장의 맨 앞으로 끌려 나갔다. 근데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끌려 나갔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도치가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지? 주어랑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근데 이 순서는 우리 문두강조가 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 게 정상이지? 그냥 동사랑 주어를 직접 바꿔버린대? 부정어구 맞는다. 디드 동사지. 아 알고 조동사 있었는데. 조동사. 조동사만 앞에 나오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는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예, 의문문 어순에서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동사는 누가 앞으로 나가?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지. 일반 동사는? 수도지 앞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수동사가 가야지. have pp는? have가 앞으로 가야지. 쉽잖아. 한 번에 정리했잖아. 되셨어요? 그냥 의문문 어순 하면 니네 의문문 못 써? 다 쓰잖아. 그냥 그 의문문 어순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앞으로 얘만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됐어? 얘가 갑자기 의문문을 어순을 펴서 버렸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뭐가 앞으로 나가더라 아으 이거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착착착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야? 접속사. 네, 명사절 접속사겠죠. 끝까지 얘기해주기. 뒤에 우선 구조? 완전 구조고요. 사실상 얘는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생략. 네,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개미 지칭하는 건? student. 잘하셨습니다. 복수명사 전문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가 넣어줄 수 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15번은
자, 안구를 이제 최근에 제 대가리에 있는 거 안구밖에 없어서 미안한데 일단 안구 기출이었어요. 지훈이 언니가 이거 있을 때 기출이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니네 언니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기출인데요. 자, 이 뒤 앞에까지는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The future belongs to all of us. 여기까지 굉장히 쉽게 해석도 되고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왔더니 갑자기 누가 깍꿍? So does the responsibility에서 책임도 그러하다.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해지고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 너무 애매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단순화시켜주면 수두와의 구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수두와의 구문 단순화해서 보여준 거야. 수두와의 구문 됐지? 그래서 수두와의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래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맞장구 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맞장구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맞장구 치는 거야? 앞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오실 때 쓰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 미니미니가 선생님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나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거기서 나도 그래는 뭐가 생각된 거야? 나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라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고양이 좋아해요 나도 고양이 좋아해요 라고 하면 약간 모자라 보이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 안 하려고 영어 핵심 똑같은 말 반복 안 한다니까 얘가 고양이 좋아해 했으면 이게 아니라 나도 그래 하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수두와의 구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긍정문을 맞장구 칠 때 받아오시는 기본적인 구조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다. 엎어지기 시작하네. 나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써서 모가지가 나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님은 엎드리기 시작하시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두와의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의문문 쓸 때랑 똑같은 규칙이에요. 이제 비동사가 있었을 경우는 비동사를 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똑같이 주단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절에 주어랑 동일한 대상을 써주시면 돼요. 아니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그 받아오고자 하는 주어. 아니 너무 힘이 것이었습니다. 다시 쓸게. 예. 그럼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 그러면 and so does the responsibility to make a good future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써? 써봐. 빨리 써보세요. 자, 용지 써보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쾌감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책임도 그러하다라고 그랬잖아. 뭐가 그렇다는 건데? 라는 걸 고민하면 답이다. 책임도 그러하네. 책임이 뭘 어떻다는 건데? 그치? 아직 왔어? 네? 보여줘. 모르겠어? 뭐라고 그러나? 됐어? 일단 그런 것들은 늘 기본값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 아무 정도 쓰셨어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 다 썼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뭐예요? 아, 이거 쓴 거야? 아, 잘했어, 맞았어. 지금까지 중에 유일하게 맞았다, 야. 오 대박. 됐다. 선생님 왜요?
이런 씨 아직 하는 문제잖아. 도대체 고등학교 가면 시간 내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래? 이거 니네 맞다. 얘기 어제 애들만 해줬구나. 니네 중학교 아유 이제 늙었더니 다 힘드네요. 자, 니네 중학교 버릇 중에 가장 최악의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긋해. 여유로워. 뭐가 여유롭냐면 문장을 해석하건 분석하건 뭘 만들어 보는데 너무 여유로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중학교 때는 지금까지 시간이 모자란 적이 있어 없어? 치고 넘고 넘치게 흘렀죠? 뭐 세 번 다시 풀어도 이제 그냥 그 안을 쓰이도 될 정도로 넘쳐 흘렀죠? 고등학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만 풀어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쵸? 모의고사만 각자 잡고 제대로 문제 다 맞추려고 풀어보셔도 시간 내로 들어오신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문장을 보실 때 빨리빨리 흐린 템포로 가져가는, 내가 뒤에서 이거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걸 빨리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고민하면 안 돼. 이러고 고민하시면 이제 시험장 가서 조져. 알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뭐가 됐든 죽이든 밥이든 일단 빨리빨리 하고 다시 좀 이제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냐? 자, 쉬워요.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똑같이 있으니까 안 쓸게요.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이거.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그 다음. 그 다음. 앞에랑 똑같다니까? belongs to? 이렇게 되면 됐지? 여기서 재밌는 함정 카드는 아마 이것 때문에 다들 학교에서 부분 점수를 바꿔야겠다. 그치? 지금 얘까지가 한정해주고 있던 건 책임, 모든 책임들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 초부정사가 얘에 대한 한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을 경우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중간에 삽입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가져가 주세요. 아시겠죠? 내가 됩니까? 근데 저 소드와이 그 조동사 되는데 그 어떻게 지금은 조동사가 안 나와 있던 문장인데 만약에 이게 belongs to가 아니라 이 belongs to 자리에 would 동사 원형이 있었어. 그러면 so would 주어가 될 거야. 그 뒤에 동사가 그 뒤에 동사는 동사를 똑같은 걸 보통 쓰게 되면 생략을 생겼지. 같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얘를 생략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은사야?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어서 생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 구조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구조 그대로 쓰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게 조동사로 바뀔 거라든가 조동사 동사 원형이 있었으면 그 조동사만 데리고 와요.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만 데리고 오면 되지. 일반 동사가 있으면 두더지만 데려오면 되지. 됐죠? 네. 사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지금 짚어야지. 나중에 가서 짚으려고 하면 안 짚어져. 그치? 자, 문제 안 나오면 나 드디어 짧은 거밖에 안 남았다. 아싸. 아싸. 자, 16번 뭐 나와야 돼? 이거 아까 설명했어. 빨리빨리 얘기해. 강조용법이지. 강조인데 아까 말했잖아. 이제 헷갈리게 만들고 싶을 때 누구를 쓸 수 있다고 했지? 네, that 대신에 다른 놈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대상은 원래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고요. 얘를 강조했으니까 여기서 원래 대신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실 일치하는 게 없는지 있는지를 원래 문장들이었으면 이렇게 문단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으면 그걸 잘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되셨죠? 자, 17번은 뭐 알아야 돼? 를 하기엔 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 강조 간사해야 해요. 예, 여기에서 더스가 나와있죠. 얘는 뭘 위해서다? 아까 지금 이때 강조 부분은 명사랑 부사만 강조할 수 있었지. 그럼 부사는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래. 동사는 외롭잖아요. 동사를 강조할 수 있는 강조 동사가 쓰인 거겠죠?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거고요. 얘의 재미있는 점은 생략 시 생략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럼 생략 시 뭘 주의해야 돼? 수일치랑 시제일치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이크 여기서 오형식에서 다 여기저기 다 챙겨나잖아요. 그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해석으로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려놨었는데 여기서 나투에서 끊겼는데 목적격 보호 처리된 거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없어진 거 맞지? 누가 없어진 거야? 또 나왔어. 영어가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같은 말 반복해서 쓰는 거 싫어해서 이미 앞에 나왔단 말이야. 얘가 그들이 너에게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줬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언급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 있잖아 하고 지워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흔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to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은 아니에요? 싫어요? 이거 무슨 연결? 연결 연결이죠? 연결 연결이 뭐였지? 그렇지. 동일 구조 동일 단어 생략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동일 구조 동일 단어 생략이라서 사실상 and랑 인트 사이에 누가 생략된 거야? 그냥 turn만 생략된 게 아니라 water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water turns. 원래 물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 썼잖아, 그렇지? 그래서 굳이 써줄 필요 없다. 혹은 전면도 똑같은 구조의 연결로 확인해 주셔도 돼요. 됐지? 자, 마지막 20번 되게 쉬워요. 20번의 위치의 역할은 저러면 나가리에, 그치? 목적격 관계명사 하는 순간 나가리에요. 뭐예요? 앞에 다 해줬잖아. 그럼 바로 시간. 쌤이 뭐라고 써놨어? 삽입이라고 써놨지. 그래서 주어 다음에 생각동사 썼지. 됐어? 그럼 이건 그냥 왜 들어간 거라고? 추임새예요. 지가 말하고 있는 지 생각인데 굳이 그냥 그래도 내 생각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대화하다가 끼어넣는 경우가 있잖아. 야, 내 생각은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끼어넣는 거. 그래서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격 관계 동사야? 주격 관계 동사예요. 저 스위치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왜 또 인상 써? 왜? 뭐 왜? 뭐 언제야? 직격이에요? 주어 없잖아. 목적어 없는 얘는 삽입. 쓸데없는 거, 긴 거. 거. 되셨어요? 네. 그냥 주어 다음에 생각보다 나오면 이 새끼 일단 걷어낼 수 있겠구나를 아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되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거 삽입되어 있는 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게 뿅뿅뿅 나오니까 확인 잘 하셔라. 왜 형님? 뭐가 약간 질문하고 싶으세요? 원래 그냥 세상에 좀 아이고. 내가 뭐가 돼? 떠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만들었어. 책. 왜 이래? 네가 뭘 적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봐봐, 세상이 우리 세상이 필기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잠깐만, 좀 잘했다. 앞에 한번 봐봐. 맞아. 봐봐, 내가 이 자리 여기 할 자리 없다가 그랬지. 이렇게 넘버를 써가지고 1번에 해당한 내용이 이거였다. 2번에 해당한 내용이 이거였다. 3번에서 내가 이런 걸 설명했다. 7번에서 이런 걸 설명했다. 보이지, 짠짠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손으로 갑자기 알고 있어. 이게 약간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원터치는 안 해. 그건 자유도야. 자기가 어떻게 하든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최상의 방식을 선호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저는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어? 네. 몇 번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시셨나요? 유진아, 우리 반 오케 데일리 볼 때 다음 시간에 또 추가 단어가 있거든. 오늘 애들 보는 거 봤지? 못 봤어? 원래 정규 단어 말고 내가 얹어주고 싶은 걸 추가로 주는 거야. 수정이 밝아졌네. 다행이야. 어두워지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뻔뻔한가?
그렇게 힘들어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몇 년이네. 얼마 안 남았어. 좀 힘이나. 왜냐면 표정이 봐봐. 야 이렇게 앞에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름의 목적을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표정에서 자체가 언제 끝나 빨리 끝내 쉬는 시간 이게 너무 보이는 거야. 우리 이제 우리 꼬이는데 표정 관리는 좀 하자 그치? 아, 예. 예비 중1 수업 보는 줄 알았잖아요. 예비 중1들 막 이제 막 수업 길어지잖아 너요.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와서. 아 책상 움직이는 소리였구나. 이게 약간 웃음소리인 줄 알고 당황했어요. 저또왜 저래? 얘네들 또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즐겁지 않나요? 하고 나서 열심히 수업하다가 웃다가 지금 어려운 내용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때쯤에 약간 sap소리로 잠깐 느껴지는 거죠. 아니 약간 너무 어려워도 힘들고 너무 개소리만 나오면 그렇지 원래 약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수업을 좀 어려운 내용 했으면 적당한 sap소리 타임 그치? 아니 뭐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아유 드디어 표정 관리 해주시네 짠짠이 드디어 표정 관리 해줘서 되게 이빨까지 보여가지고 올라왔어 감사해요 자 이제 진정들 하시고요 갑시다 자 빈칸 문제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실 때 빈칸이 됐건 뭐 주제가 됐건 용지가 됐건 사실 다 상관없어 내가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자꾸 물어보시는가? 무슨 왜 뭐가 문제야 왜? 시력 안경은 없어요. 너만 콕하고 여기 앉히는 수가 있어 들고 다녀 안경 맞추셔야 돼요 이거 자꾸 눈을 찌푸리면 눈주로 빨리 생긴다 네. 예, 갑자기 그거 되게 싫어졌나봐요 예. 코인이 주름 생겨요 자꾸 이러면서 보게 되면 아시겠죠? 네. 주름 생겨요? 자 다시 빈칸 주제 유지 같은 대입화학 문제들을 좀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좀 이 선지를 먼저 보는 걸 저는 늘 강조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약간 여러분의 세대랑 저랑 저의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나는 약간 거의 우리 세대 중에서도 약간 랭크에 들어가. 약간 활자 중독에 가까워서 책을 정말 그냥 양식으로 완전 때려쳐 읽었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그냥 책에 빠져서 살았던 게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학원 아예 안 다니면서 공부학원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았었고 왜? 너무 부럽다요? 난 그랬어요? 여튼 그렇게 저는 살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 루틴이 학교에 가면 그 전날 빌렸던 책을 먼저 다 반납해. 그래서 얇은 총소리 책이나 아니면 얇은 그 약간 개념 같은 책들 있잖아요. 얇은 책들 아니면 소설책도 얇은 거 한 3권 빌려. 그러면 쉬는 시간이랑 중간에 쓸데없는 시간에 뭐 점심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생활 있는 내내 다 읽을 수 있어. 그럼 그게 끝나. 그럼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한 5권, 6권 빌려가. 그럼 그게 또 집에 가는 사이에서 뭐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책 읽어놓고 하면서 끝나.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나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컴퓨터를 못했다 엄마 때문에. 잠겼다.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었다? TV도 못 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약간 통제가 강한 삶을 통제를 강하게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미디어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저의 미디어는 책이었거든요. 책을 읽으면 그래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정보를 그 책이 재밌으니까 더 많이 읽게 되니까 활자가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나는 만화책을 읽을 때도 한 권은 5분 컷이고요. 판타지 소설을 읽을 때는 한 권이 30분 컷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나는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원래 그냥 활자가 익숙한 사람이라 언어 영역 시험지를 풀면 30분이 나왔고요. 영어도 시험지 풀면 20분이 나왔어요.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나는 사실은 그냥 앞으로부터 읽으면 돼. 그래서 문제푸는 스킬이나 문제 이런 게 딱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순서 배열도 읽으면 답이 보여. 근데 얘가 얘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나는 애기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타입이었단 말이야. 단어를 안 외워서 해석이 안 됐을 때 이제 더럽게 빡치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서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요령껏 풀어야 되는 건 없었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세대도 아니다? 완전 아닌 세대다. 그치? 텍스트를 애초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읽어야 하는 그 압박감 속에서 텍스트를 더 못 읽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치?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이 문제 지금 몇 초 만에 풀 수 있었을까? 30초에서 1분 아니에요. 이 문제를 원래 정답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문제 수준 자체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쉽게 나왔어서 1분 사이에는 무조건 들어오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니네가 내가 시간을 재보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 단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또 세워라 내워라
여유롭게 답을 맞춰야지.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내신은 다 지문을 내가 배운 지문을 가지고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배운 지문 가지고 들어가지. 물론 변형도 될 거고 아니면 가자고처럼 이상한 생매부 쳐놓는 학교도 나올 거고 이런 학교들 나오겠지만 여튼 그래도 기존은 배운 지문이었잖아. 그래도 이거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어 없어? 시간 내에 애들 못 풀어요. 세월아 내월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거라도 초를 재놓고 일단 그 안에 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니네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부터 세월아 내월아 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 내로 풀려고 하면 들어와져 안 들어와져? 안 들어와져요. 지문을 문장을 해석하는 속도 자체가 천천히 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언제 만났어요? 7월 내 중3에 지금 예비고일 시즌 7월달에 예비고일 딱 시작할 때 만났잖아요. 12월달에 만났으면 이제 더 촉박한 거고요. 3월달에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3월달 내신 이제 들어가야 할 때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못 줄여 시간 어떻게 줄여? 한 달 만에 내가 뭐 마법사다니 갑자기 뿅 하는 순간 머리가 팡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 줄여. 그럼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알반이기 때문에 쌤이 클리닉을 어떻게 좀 짜갈지를 계속 좀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클리닉이 있으면 일단 요청을 하시는 게 맞고 기본 베이스는 영작 클리닉 개념으로 가기는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작 클리닉 개념이 될 거고 추가로 원해서 이거 시간 컨트롤 훈련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톡 하시면 그 사람들 개인톡 추가 관리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 관리로 가면 이제 터지는 사람들 나올 것 같아서 알겠지? 일단 염두는 해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지가 특히나 한국어로 나와 있건 영어로 나와 있건 상관이 없어요. 원지를 먼저 봐달라고 그랬지? 선지를 봐달라고 그래서 그럼 선지가 어디야? 선지를 봐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지가 어디야? 말을 해줘. 그렇지, 보기문. 왜냐면 지금 선지가 됐죠. 이러고 있는 애 있거든요? 예. 선지, 보기문. 이거 말고, 밑줄 말고. 알겠지? 예,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잘 물어봤어요. 보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 보기를 읽으면서 내가 뭘 파악해야 돼? 그냥 읽으면 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기를 왜 읽으라고 했을지. 보기를 읽으면서 뭘 파악해야 돼요? 소재. 주제는 알 수 없어 아직. 왜냐면 이게 다 주제처럼 보이는 애들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뭘 파악해야 돼? 소재를 파악할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지문이 대충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는 걸 미리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소재를 잡아주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 통할 텐데 아직 그대들은 고1도 안 겪었고요. 고2도 안 겪었고요. 다시 말해서 고1, 고2 모의고사 지문을 베이스로 내신을 내는 상태를 아직 안 겪었다는 거죠. 꼼수를 가지고 시간을 일단 압축시키는 훈련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 2, 3, 4, 5번 해석해보시면 1번 뭐야? 빈칸 가시면 지금 빈칸 앞자리에 피포였나 펄슨이었나 뭐가 나와 있었지? 다 틀렸네요. 휴먼즈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 인간들. 여튼 사람이잖아. 그럼 됐지. 자, 그래서 사람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할 거래요? 사람들이 뭐 한대? 몸짓 언어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럼 소통을 위해 사용한 도구가 뭐다? 소통 도구? 몸짓 언어죠. 자, 다음 2번 선지는 뭐야? 사람들이 뭐 할 거래?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선지는 한 번도 해석을 안 해보셨어요? 키워드는 잡아보셨어야 되죠? 2번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래,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알 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존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의존 대상을 빠르게 인식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종종 뭐 할 거래요? 규칙을 바꿀 거래요. 뭘 위해서? 언어로. 그래서 언어를 위해서 규칙을 변경하는 거죠. 4번은 독립적으로 살아간대요. 뭘로? 그대로 언어로. 그렇지. 그래서 언어라고 여기도 또 언어가 나왔네. 잠깐만, 위에도 언어가 있었고 언어가 나왔네. 언어가 나왔네. 일단 어떤 단어들이 지금 뭐가 나오는지는 보여요. 그렇죠? 언어를 독자 생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할 거래요? 네, 경제 사유를 통해서 언어를 발달시켰을 거래요. 됐습니까? 그럼 1, 2, 3, 4, 5 공통 소재로 나와 있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언어랑 관련된 것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언어에 대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이렇게 한국어로 다 쓰면서 풀 시간이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 그러면 랭귀지 일단 보았고 랭귀지라는 거 박스는 충분히 쳐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니?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일단 언어 얘기가 나오겠네. 언어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해볼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주장했어요. 인간들은 빈칸이라는 사실을 했다고. 즉,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왔는지, 언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소재는 잡아놓고 넘어갈 수 있지. 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트레이드,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신뢰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 두 번이나 쓰였는데 어떤 단어가? 거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나 쓰였어요. 그래서 일단 수상감을 느끼셔야 돼요. 자, 언어는 매우 어떻대요? 편리했대요. 우리가 뭐 하려고 했을 때?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과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래를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거래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나왔구나. 이거 잡아오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two only humans라고 해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 두 명의 only human 뭐라고 하는데? 일찍 인간들 하면 조지는 거겠지. 뭐라고 해? 초기일이라고 해도 되고 우가라고 해도 되고 그치? 뭐라고 하시든 그냥 편한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초기, 우가 아니면 원시인이라고 해도 되고 초기 일비어 해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 한 번은 없다. 근데 갑자기 두 명의 초기일배, 두 명의 원시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 옛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그렇지, 잘하셨어요. 예시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렇대, 인간들은 이래왔대 라는 걸 했잖아. 그래서 예시를 들었네.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미 답은 사실 나왔어요? 바로 나왔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를 내용을 정리를 해주자면, 자, 소재가 언어였는데 우리가 원래 뭘 할 필요가 있었어?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뭘 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아니, 신뢰를 쌓는 것에 있어서 누가 도움이 됐다? 언어가 굉장한 도움을 끼쳤다. 즉, 언어가 없었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예시가 나왔으니까 보통 선생님이 옛날에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예시 꺼서 쭉쭉 그냥 지문을 바로 넘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냐? 눈을 빠르게 점프하는 거야. 예시가 어디서 끝난 거야? 예시가 어디야? 나무 이런 거 나왔으면 당연히 예시겠어, 안 했어? 당연히 예시겠지. 나무 은거져, 바나나 은거져.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데? impossible, 부정이네. 그래서 뭐만 써서는 이런 몸짓 언어만 써서는 그리고 그걸 어떤 용어인데 사고 동의된 그 용어에 따라서 그걸 성사시키는 것에 뭘 만들어줄 거래요?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겠네. 그럼 그게 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해봐야겠지. 그래서 언어는 따라서 여기에 마지막 같이 지정리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해석을 똑바로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적인 요소냐 마이너스적인 요소냐 이 정도만 확인하고 갔을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구체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이다. 됐습니까? 그럼 대화라는 걸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지 대화가 통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는 구체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이 구체화의 내용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거래를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었다? 언어의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이었다. 이 두 키워드를 딱 묶으시면 답이 바로 나오시겠네요. 이건 제가 풀었던 방식입니다. 모의고사 나중에 푸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지문을 다 읽어가면서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 지문 다 읽어가면서 못 푸시고 연습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시를 내가 적당히 걷어치면서 넘어가야 될 지문인지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예시를 걷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지문에 따라서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모호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어서 내가 아예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문의 내용도 너무 쉽고 일관적이었고 같은 얘기 반복해주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질문 다시 할 거예요. 이 질문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석시키면서 다시 한번 짚을 거 짚고 그 다음에 답 잡아야 될 거 잡고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보고 넘어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잡으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원래 토요일이니까 뭐 들고 와야 돼? 이제 그때는 문법책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법과 스타트 그때는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알겠다 모르겠다. 네, 소리 좀 바꿔주시고요.